차관, 네.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차관을 향해서 질문하니까 차관이 한편은 존재감이 있는 거야. 한편은 괴롭고 귀찮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관, 네. 헌재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고 되어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 의하면 기소의 의미를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결정이나 처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태가 있으면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지, 기소에. 네, 존중하고 1차적으로 존중을 하고 존중하고 따른 따라야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 인용 결정이 나면 최대행은 임명해야 되지. 네, 기본적으로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권한쟁의는 기각 결정까지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간에 내가 인용이야. 인용되면은 임명해야지. 결정 취지를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1차적으로 그 취지를 존중하고. 아, 취지가 인용이야. 네네. 그럼 따라야 되지. 기속이 되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대로 기속력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 게 뭐야? 임명을 해야 되겠지. 그거는 이제 결정문을 분석을 해야지 명확한 그거 인용해야 판단이 돼. 가능합니다. 네네. 만약 인용이 됐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기속을 어기는 거야. 이거 직무유기죄 되지. 그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그 주문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 기속력 있다고 그랬잖아. 기속력은 조금 전에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취지를 존중하는 거죠. 네네. 임명하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잖아.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잖아.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인용 결정을 전제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결정문을 분석해서 취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1차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물어보겠어요. 네네. 지난 10월 10일 날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성과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돈이 봉급이라 해서 무혐의 처분했죠.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네. 김영성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봉급이라 해서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네네. 알고 있어요? 애초에 사건. 최초에. 예, 그렇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이 되고 나서 네. 명태균, 윤석열 간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명태균을 다시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네네네. 왜 그래? 처음에는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현재 명태균 피고인이 기소된 취지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아니, 처음에 왜 무혐의를 했냐고. 그 부분은 그 사건에 대한 그 수사 결과 그런 혐의를 인정하기 무슨 어렵다는 혐의가 다시 인정돼서 구속까지 했는데 왜 최초에는 무혐의를 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뭉개로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 날 명태균이가 자신의 황금폰 포렌식을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알고 있죠? 예,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예. 거기 가서 압수수색하면서 거기에 찍힌 업체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황금폰의 소지를 발견하지 처남집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10월 26일 날 작성한 수사복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수사 원칙상 민임 최소한 10월 25일 이전에는 황금폰의 소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10월 31일 한참 지나서 압수수색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기 싫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네. 차관도 수사해봤죠. 네네네. 수사하면은 압수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즉시 가서 압수를 해야지. 네네. 열흘 이상 지나서 압수했냐 이것이.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네네. 그다음 네. 압수를 갔어요. 압수물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지금 처남집에. 그런데 압수를 못했어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제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압수물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황금폰이 처남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야. 검찰은 압수물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가더라도 찾아냅니다. 수사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데 압수할 물건이 처남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서도 압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검찰이 압수를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것인지 의문이 많은데 국민들은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12일에 명령이 이미 제출합니다. 차관이 검찰 후배들 지휘를 잘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있는 물건도 압수수색 못하고 무슨 검찰 하겠어요. 네, 다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거 잘 모르신다면서 이유를. 아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별도로 검찰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고 하면 그런 인지를 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좀 그럼 무능하네. 모순이 있는 거예요. 무능한 검찰이다. 그리고 창원지검은 작년 10월 초에 이미 명태균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김영선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서 명태균과 윤석열 간의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이 캡처본이 있어요. 알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봤죠. 네. 나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인데 이 정도면은 증거가 넘치고 흐릅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차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차관은 이렇게 답변했어. 황금폰을 포렌식 중에 있다. 황금폰 포렌식 이전에 수사복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폰은 12월 12일 제출돼서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황금폰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14일 날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알았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성 녹음 파일이 있고 관련된 메시지 문자가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했는가?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계속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황금폰 포렌식 결과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한 것은 차관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야. 이것은 수사를 모르는 국민을 기망한 거야. 검찰 조직원을 기망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궤변 그만하고 당장 창원지검에 이야기해서 수사 개시하도록 하세요. 네, 지금 창원지검은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사 결과나 잠깐만요. 조자룡 헝카 쓰듯이 계속 진행한다는 소리 그만하세요. 고장난 스테로판 돌아가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 신뢰를 버린 겁니다. 당장 수사하도록 하세요. 네, 수사팀도 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 말씀하시니까 수사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겠습니다. 창원지검은 수사팀이 2개가 있는지 아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는 형사 4부입니다. 네. 여기는 부장 밑에 검사가 4명 있는데 이번 2월 3일자 인사로 3명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파견팀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PPT. 그 이전 PPT. 파견검사실에 4명 있는데 2명의 이룰주인이 복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사팀 해체, 축소입니다. 물론 차관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정기 인사 시스템이 맡아서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 검찰 업무 처리상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인사 대상자를 할지라도 잔류를 시킵니다. 또한 잔류가 보류를 시킵니다. 보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잔류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사 이동이라는 시기에 지으면서 형사사업은 해체를 하고 파견팀은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부산지검의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팀에 파견 나와 있는
있을 정도로 이 창원지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평검사들 인사이동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재되지 않도록 수사팀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부부에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을 보강시키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문이 맞는 게 언론에 보도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그 내용을 보고 포리시한 내용을 보면은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의지가 충만하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 등 더 이상 수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됩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우리 검찰의 업무 처리 절차가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는 민정수석 총장의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수사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창원지검은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데 민정수석과 총장이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거는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은 그거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검찰이 이와 같이 몇 개월이 지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 대안은 뭡니까? 지금 계속 대안은 예.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든지 수사 진행 도중에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법은 기존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이 됐습니다. 됩니다. 예.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행안부 차관 나오세요.